자,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MB라 그래요. 이명박 네. 전 대통령 말이 긴 게 MB. 이제 뭐 다스도 도곡동 땅 탄 돈도 다 MB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스 관련 피의자 영장에 검찰이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오호, 이게 공식화가 됐네요. 그렇죠. 글자로 남겨졌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스가 MB 것이고, 다스에서 흘러간 BBK로 흘러간 돈이 결국은 MB의 돈이기 때문에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은 MB다라고 했다 감옥 갔다 온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더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강경호 현재 다스 사장이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이어서 또 지난 10년간 다스를 운영해온 최고위 임원 진술이라 그야말로 빼못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경호 현 사장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2008년 BBK 특검 때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쓴 사람도 MB다라고 이병모 사무국장이 검찰에 진술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장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렇게 최측근들이 한 목소리로 다스는 MB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생방송 중에 막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공개를 해버리네 이제. 그런데다가 흔히 저희가 일상에서 그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최근 보면 삼성이 다스 측 변호인인 미국의 로펌 에이킨 건프에 대납한 40억 소송 비용 중에 30억을 치르고 10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10억에 대해서도 뭔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우리 삼변시대에서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 10억을 돌려달라 그랬다 받아오라고 MB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보도 나오기 전에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알았어요 저희는. 정도사님이라. 우리는 사방팔방에 있는 빨대들이 쫙쫙쫙. 그런데다가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그거는 보도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드러날 줄 알았어요. 그것까지 드러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진짜 끝났구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그 남은 10억을 받아오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직접 지시했다. 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그 김백준 집사였었죠. 거의 종무기획관이. 그분이 들여다보니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증거가 피할 수 없는 빼박 텐트 너무 많았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 또 활동 중인 정 도사님 또 계시잖아요. 정 전 의원님. 그 정도원 전 의원이 최근 그 경청 동지알 3대 사건과 관련해서 다 돈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정말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이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바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서는 그 대명천지 햇볕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더니 변호사들이 무서운 얘기네요. 얘기는 딱 되잖아요. 형량이 딱 나오는데.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령도 70대 후반 77이 됐죠. 근데 테니스하고 건강 좋아하고요. 앞으로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무슨 과자 이름 있는데. 아유, 다음 소식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데요.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라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도 표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직무 권한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라고 예. 역시나 주군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또 저하고도 절친이잖아요. 국회 출두하지 않고 어디 숨어 계실 때 제가 나오세요. 그리고 공개 수배하니까 한 2천만 원 모였을 때 바로 2,300만 원 모였을 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절친이세요? 예. 아. 제가 제가 500만 원 걸고 공개 수배합니다. 그랬더니 300만 원 걸고 다른 네. 사람들이 나도요 그러고 계좌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2,300만 원. 3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 갈게요. 그 다음날 그래서 레이저 눈빛이 더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돈까지 주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 우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 국정농단 사건과는 또 별도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역시 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블랙리스트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요. 네. 여러 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명절 때 딸과 부인 또 집사 이렇게 넷이 앉아서 행복한 화기애애한 날을 보냈다 그래요? 뭔가 자신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예. 그래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전통적인 어떤 정서 그대로 따른 것 아닐까. 아니면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좀 더 예. 가족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용훈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네.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다? 뭐 이런 소문이 또 돌고요. 소문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예. 판결한 그 판사와 또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어허. 이 검찰 그리고 법원 재판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예. 이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민적 상식에 맞는 그렇죠.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달 말에 법원 인사이동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영장 전담 판사 권순호, 강부영인가요? 네. 그 다음에 오민석. 이분들 이번에 다 인사이동 한다는데 제가 그 법원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까지 외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이름 안 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판결의 내용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고 그렇죠. 이 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지 정의가 예. 실현되는지가 중요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몇 이름을 가지고 그 계속, 사람을 예. 네. 외워야 돼요. 아우 네. 힘들어 죽겠어. 네. 자, 다음 뉴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 사장과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의 공동 대표였는데요. 예.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에 비해서 한국 롯데가 규모가 훨씬 커서 사실상 롯데그룹의 원 리더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 곧바로 경영진에서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는 그 일본의 재계의 나름대로의 불문율에 따라서 예. 바로 이사직 그러니까 대표직을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50년 넘게 이어온 한일 원 롯데 경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롯데 일본으로 넘어가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그러니까 호텔 롯데가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 롯데가 진행하는 뭐 여러 가지 신규 투자, 뭐 M&A 같은 예. 사건에 계속 간섭하고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예. 반면 신동빈 회장 부재 기간에 일본 롯데를 일본 경영진들이 잘 적절히 관리하다가 나중에 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등을 거쳐서 경영에 복귀하면 다시 뭐 원톱 자리를, 원리더 자리를 돌려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자, 세월호. 네. 바로 세우기 본격 시작. 세월호 이제 세우나이 그 선체를? 예, 10개월 넘게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2016년 4월 16일 예.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는 채 그대로 그대로 목포 신항에 예. 누워 있었는데 이게 미수습자 유실 우려 등을 우려해서 그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는 작업자 안전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하는 게 어려워서 직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예. 이 작업은요 전체 8,400톤 정도의 무게인 세월호를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고 목표 지점으로 옮긴 다음에 추가로 뭐 빔을 설치하고 리프팅 빔을 만들어서 90도로 회전시켜서 바로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직립 일명 D-Day는 5월 31일께로 예상됩니다. 예. 세월호 얘기를 나오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갖고 얘기를 못 이어가겠어요. 네, 마지막 소식 제가. 워싱턴 포스트가 좀 보수적인 언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예. 보수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신문인데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무역 전쟁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 상무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막 고율 관세 예. 먹이고 막 쿼터 부과하고 막 이래서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담은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해서 내수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그렇죠. 특히나 한국과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 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무리한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핵 속에서 한미일이 찰떡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찰떡공조로 그냥 이 가래떡 썰듯이 짝짝짝 썰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은 동맹국가라는 걸 앞세워서 예. 이 미국이 빼줬죠. 실질적으로 네. 철강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치사한 짓이죠. 여기도 무례라고 했지만 말은 치사하게 내 벌써 싸우고 있는데 옆에 갖고 돈 내놓으라고 주머니 낚아채우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꾀꼬리 기자님 목소리 예쁘시네요. 이명선 기자님 인사하시고요.